안녕하세요. 이효진 여성의원 원장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관계 후 생기는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증상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첫 번째는 소변이 불편해요. 소변에서 혈류가 나와요. 혹은 관계하고 난 직후에 따끔거려요 라는 증상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방광염 증상을 보이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자세히 문진을 해보면 최근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광염이 있다고 했을 때 최근에 관계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질 분비물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서 분비물상에 있는 균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요, 바로 혈뇨입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거나 특히 잔뇨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보고 난 다음에 찌릿한 느낌이 든다, 따갑고 아프다, 그런 느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OX. 네. 그래서 편안하게 여쭤주시면 돼요. X입니다. 사실은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대변에 묻어서 항문 주변에 남아있다가 질이나 방광 쪽으로 넘어가는 균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개개인의 점막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질 점막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상태보다는 개인의 면역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X입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에 관계를 통해 넘어오는 균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 리티쿰이라는 균인데요. 이 균은 남자, 여자 모두 가지고 있는 상재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후에 생기는 방광염 검사를 했을 때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반드시 남성의 생식기에서 여성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남성에게 방광염의 원인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실제적으로 관계를 통해 넘어오는 균들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콘돔을 사용하는 그룹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성병을 옮길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이라는 균은 엄밀히 말하면 성병균은 아니고 서로 관계를 통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성매개성 질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방광염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변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원내에서 즉각적으로 혈뇨라든지 염증류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분비물상에서 특별히 다른 균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소변을 배양을 시켜서 배양균의 종류라든지 그 배양균이 가지고 있는 항생제의 내성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의 치료 약제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광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원내에서 즉각적으로 혈뇨라든지 염증류가 확인되시는 분들은 그날 바로 항생제를 처방해서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잔뇨감이라든지 방광의 예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광 기능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약도 같이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약을 오래 먹는 것보다 정확한 균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정확한 복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증상 호전도 빠르고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질 분비물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균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분비물 검사나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에 대한 균 검사 통해서 염증 관리 교육이라든지 관계 전후로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계 후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평소에 질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배란기라든지 생리 전후에는 냉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 직전이라든지 관계 직후에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미리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에 추가적으로 예방약까지 같이 더해서 드리고 관계 직전에 복용하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하고 난 직후에 소변을 빨리 배출을 해서 혹시라도 관계 중간에 분비물 상에 들어있는 균이 방광으로 들어갔을 때 방광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배출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방광염의 경우는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이 점막에 증식을 하다가 점막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키고 혈관이 노출되면서 그 혈관들을 타고 혈액이 소변으로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이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수일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혈뇨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광염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소변에 들어있는 분비물의 양을 줄여서 방광에 있는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질염도 자주 있고 또 장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변비라든지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자주 재발하는 방광염의 경우는 질염 관리와 장염 관리를 위해서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진 여성의원의 원장 이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